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4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아직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까지 달려간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특히 중요시 여겨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일본 측에서 먼저 만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현재 코일9의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상황도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일9 초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화이자 백신 공급 자체도 큰 문제가 생겨 미국에 달려가 구걸하는 처지인데요. 앞서 일본은 고노 담당상이 나서 화이자의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가 총리가 나와라, 장관은 상대 안 한다며 면박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교도통신은 백신 확보가 절박한 일본이 화이자에 농락당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다음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스가 총리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엘버트 불라 화이자 CEO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노 담당상은 9월까지 백신 물량을 확보해 접종 대상 국민들에게 모두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은 또다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고노는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추가 공급 수량과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질병청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일본에게 화이자 백신을 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의 효과를 위해서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전 국민이 모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원료 및 관련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등 자국 중심의 백신 정책에 집중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백신 집중 현상으로 공급난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미국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 화이자 CEO는 일단 백신을 주겠다라고 상황을 면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한 차례 화이자는 일본과의 구두 계약을 어긴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구두 계약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여름까지 백신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번 여름에도 미국은 코일9가 잡히지 않으면 3차, 4차에 이은 부스터샷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감염병 상황이 종식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미국 질병당국이 백신 반출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일본이지만 결국엔 이번에도 뒤통수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스가 총리가 간곡히 원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코일9가 극심한 상황에 화상이 아닌 대면으로 열리는 회담은 미국 백악관이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일본에서 스가 총리가 직접 찾아오는 바람에 관계자들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이든의 마스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흰 마스크 밖에 검은색 마스크까지 두 겹으로 착용한 채 회담에 임했습니다. 이중으로 N95 마스크를 꽉 조인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답답할 정도인데요. 스가 총리 일행이 일본에서 변종 바이러스를 몰고 온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눈빛이 역력해 보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도 보통 악수를 대신해 주먹 또는 팔꿈치를 맞대곤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전혀 터치하지 않고 떨어진 거리에서 주먹을 내보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체했습니다. 게다가 저녁 만찬은 거절당했고 멀찌감치 떨어져 햄버거 오찬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햄버거는 손도 대지 않고 대화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처음부터 수차례 대면 정상회담 거절 의사를 밝혔던 만큼 스가 총리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뜬금없이 서로 요시, 조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부각하려는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와 요시는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이름을 줄인 애칭으로 보통 가까운 사이에 쓰는 호칭입니다.
미일 정상이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격이 없는 모습을 노출한 것은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조된 듯한 친근한 별칭과는 다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실제 회담의 분위기를 보고 있자면 쇼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트럼프와 아베의 미일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같이 골프를 치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등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베 전 총리가 납작 엎드려서 아부하는 기술 하나는 인정할 만했었죠. 하지만 이번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초보 외교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이름을 부르는 연출은 일본 외무성의 잔꾀였고 익숙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저녁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를 앞에 두고 20분간 정상회담을 하는 데서는 불쌍하기까지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개최를 위한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만 했고 개최 자체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스가 총리의 목적은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미국의 도쿄 올림픽 지지 선언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회담 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까지 백신도 확보될 것이고 도쿄 올림픽 지지도 얻었고 바이든과 친밀한 사이가 됐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화이자 백신 공급은 기약 없는 구두 계약일 뿐이고 지지를 얻은 줄 알았던 도쿄 올림픽도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이고 애매한 발언만 남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스가 총리의 최종 목표는 이번 방미 성과를 좋게 포장해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9월 중의원 총선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9월을 향한 최후의 보루로 이번 방미를 활용했으며 백신 공급 카드가 현재로선 지지율을 반등시킬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이자에게 한 차례 속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스가 총리의 백신 확보 소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정부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백신 합의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진짜 계약서를 갖고 와라. 국민들의 생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또다시 4차 확산 상태로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스가 총리의 마지막 희망 도쿄 올림픽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한테 이용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중 견제에 일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준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상대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에서 중국과 근접한 곳에서 전면에 위치할 국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일본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스가 총리는 외교 초보답게 미국이 놓은 덫에 걸려든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일본이 정조준하면서 중국이 발끈한 것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더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무력과 강압을 강력 반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3종 세트를 모두 건드린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미국의 보조를 맞추어 중국에 맞선 것은 큰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건드리기 힘드니 만만한 일본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3월 중국은 대만 공격 시 개입하면 일본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중국, 일본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찾은 마지막 수단이 자충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에서 일본이 한 행동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다음 영상인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